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노모의 지극한 사랑이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분노와 투지로 변모하는지, 그리고 그 분노가 어떻게 한 가족의 어두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끔찍한 진실과 마주한 순간, 평범했던 그녀의 삶이 뒤바뀌는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심연에서 피어난 빛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훈. 그의 이름은 낡고 허름한 시골의 작은 동물 보호소처럼 소박했다. 그는 그곳에서 구조된 동물들의 보금자리를 돌보는데 삶의 모든 시간을 바쳤다. 그의 집은 보호소와 가까운 곳에 자리한 작은 오두막이었다. 살림살이는 소박했지만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가지런히 정돈된 모습은 그의 단정한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의 일상은 조용하고 평온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보호소 동물들에게 밥을 주고 아픈 동물들을 돌보며 털을 빗겨주는 것이 그의 주된 일과였다. 개들의 짖는 소리, 고양이들의 야옹거리는 소리는 그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음악과도 같았다. 그는 동물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롭고 인내심이 깊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왠지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은 듯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던 오후였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빗방울이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다. 지우는 보호소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빗물에 잠긴 도로 위에서 그는 작고 흐릿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차들이 거침없이 질주하는 도로 한가운데 빗물에 흠뻑 젖은 작은 상자 하나가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그는 주저할 틈도 없이 차를 세웠다. 시야를 가리는 빗줄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굉음을 내며 달려오는 차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상자 쪽으로 향했다. 상자 안에는 젖은 털이 축 늘어진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잔뜩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 작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은 지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들어 올렸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고양이가 더 이상 젖지 않도록 품에 꼭 안고 자신의 천으로 작은 생명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서둘러 보호소로 향했다. 그는 보호소에 도착하자마자 고양이를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고 품에 안고 온기를 불어넣었다. 허기진 고양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작은 바구니에 담요를 깔아 편안하게 눕혔다. 그 모든 과정은 그의 손길만큼이나 부드럽고 능숙했다. 그 순간 한 트럭 운전사가 이 모든 광경을 우연히 목격했다. 그는 지훈이 빗속에서 고양이를 구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나중에 그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 지훈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선행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이다. 지훈의 오두막 한편. 낡은 나무 책상 위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린 시절에 지훈이 거대한 shepherd견 옆에 서서 슬픈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shepherd견의 눈빛도 어딘가 슬퍼 보였다. 그 shepherd견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사진 옆에는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수첩의 표지는 손때로 까맣게 변해 있었고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글씨와 그림들이 가득했다. 각종 견종별 특성, 트라우마를 겪는 개들의 심리치료법, 그리고 다양한 동물의약품에 대한 정보들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또한 전문적인 훈련 기술과 관련된 복잡한 도표들도 눈에 띄었다. 이 수첩은 지훈의 깊은 지식과 숨겨진 능력을 암시했다. 평범한 동물보호소 직원이 아닌 동물과의 특별한 교감 능력을 지닌 그의 과거에 대한 작은 단서였다. 어쩌면 그 shepherd견과의 관계가 그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특별한 능력을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남겼다. 그의 조용한 삶 아래에는 말 못할 아픔과 언젠가 드러날 특별한 재능이 잠들어 있었다. 어느 오후 지훈은 보호소 마당에서 계집을 수리하고 있었다. 낡은 나무판을 망치로 두드리며 못을 박는 그의 손길은 묵묵했지만 섬세했다.
그의 옆에는 새로 구조된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그를 졸졸 따라다녔다.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은 보호소는 평화로웠고 지우는 이 작은 세상 속에서 안식과 만족을 느꼈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에는 발신자 불명 이라는 문구가 깜빡였다. 그는 일손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격앙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동물보호소 맞죠? 제가 지금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어떤 미친놈이 개 두 마리를 채서 내던져 버렸어요. 남자는 흥분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한 마리는 이미 채치인 것 같고 다른 한 마리는 미친 듯이 도로를 헤매고 있어요. 당장 와주세요.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고속도로, 버려진 개, 채치인 개.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사진 속 셰퍼드견과 얽힌 아픈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끔찍한 기억을 애써 묻고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이 다시 현실로 소환되는 듯 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우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보호소 문을 잠그고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고속도로 위에 버려진 불쌍한 생명들의 모습만이 아른거렸다. 고속도로에 도착했을 때 지훈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신고자가 알려준 지점에는 이미 사고 처리를 위한 경찰차와 견인차가 와 있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는 검은색 털을 가진 대형견 한 마리가 축 늘어져 있었다.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고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너무 늦었다. 또 다시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덩치 큰 검은색 로트와일러였다. 녀석은 죽은 동료의 시체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 으르렁거리며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맹렬하게 이빨을 드러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공포와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몸 곳곳에는 긁히고 찢긴 상처들이 선명했다. 녀석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증오하는 듯 보였다. 이봐요,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 마세요. 현장 통제를 하던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지훈에게 소리쳤다. 아무리 동물보호소 직원이라도 저건 너무 위험해요. 계속 공격적이면 마취총을 쏴야 합니다. 지훈은 대원의 말을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로트와일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로트와일러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깊은 절망과 상실감을 보았다. 저 개는 단지 공격적인 것이 아니었다. 극심한 트라우마와 배신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로트와일러에게 다가갔다. 한 발짝, 조심스럽게. 이봐요, 듣고 있어요. 가까이 가면 물립니다. 대원이 다시 경고했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로트와일러는 지훈의 접근에 더욱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목에서는 위협적인 소리가 터져나왔고 금방이라도 달려들듯 자세를 낮췄다. 지훈은 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걸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내가 널 해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로트와일러는 잠시 으르렁거림을 멈췄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 한 대가 빵하고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로트와일러는 놀란 듯 움찔했고 다시 도로 위를 헤매기 시작했다. 차량들은 아슬아슬하게 녀석을 피해 지나갔고 몇몇 운전자들은 욕설을 퍼부었다. 안 되겠네, 마취총 준비해. 순찰대원이 명령했다. 지훈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했다. 마취총은 녀석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를 안겨줄 것이다.
그는 마취총을 든 대원을 향해 손을 뻗었다. 잠깐만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대원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위험하다니까요. 저건 이미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셰퍼드견을 잃었던 과거의 무력감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로트와일러를 구해야 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는 빠르게 로트와일러에게 다가가 녀석의 시야에 자신의 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괜찮아. 내가 널 해치지 않아. 내가 널 구할 거야. 약속해.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조련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교감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로트와일러의 눈빛이 흔들렸다. 녀석은 지훈의 손을 물지 않았다. 대신 지훈은 녀석의 목줄을 잡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트럭으로 이끌었다. 그는 죽은 개의 시체를 조심스럽게 수습했다. 차가운 몸을 담요로 덮어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편히 쉬렴. 너는 이제 안전해. 그의 눈개는 희미하게 이슬이 맺혔다. 그는 죽은 개와 로트와일러를 태운 채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 그의 뒤로 순찰 대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들은 지훈이 평범한 동물보호소 직원이 아님을 직감했다. 지훈은 알았다. 이제 그의 삶은 결코 평범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능력이 깨어났고 그것은 그를 새로운 싸움의 한가운데로 이끌 것이었다. 지훈은 로트와일러, 즉 그림자를 태운 트럭을 몰아 보호소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는 죽은 개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수습하여 보호소 뒤뜰의 나무 아래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작은 흙무덤 위로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으며 지훈은 나직이 속삭였다. 편히 쉬렴. 그리고 저 녀석은 내가 꼭 지켜줄게. 그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과 새로운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로트와일러. 그림자는 보호소 한쪽 구석의 넓은 계집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은 여전히 세상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못했다. 지훈이 다가가면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고 먹이를 주려 해도 좀처럼 받아먹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상실감과 함께 깊은 공포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훈은 알았다. 그림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녀석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진정한 교감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수첩에는 트라우마를 겪는 동물들의 행동 양식과 그들을 치유하는 특별한 방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셰퍼드 견과의 아픈 기억 이후 수년간 독학으로 동물 심리와 훈련법을 연구해왔다. 그 지식들은 이제 그림자를 위한 지침이 되었다. 그는 그림자의 과거 주인을 찾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그 주인을 통해 그림자의 상처를 이해하고 근본적인 치유 방법을 찾고 싶었다. 며칠 동안 지훈은 그림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계집 앞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나지막이 노래를 불렀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그림자가 자신에게 익숙해지도록 기다렸다. 그림자는 여전히 으르렁거렸지만 지훈의 끈질긴 인내심 앞에서 조금씩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다. 녀석의 눈빛에서 분노의 빛이 희미해지는 것을 지훈은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보호소에 홀로 남아 그림자를 돌보고 있던 지훈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그림자가 갑자기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녀석은 사납게 짖으며 철창에 몸을 부딪히고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녀석을 덮친 것이었다. 지훈은 당황했다. 평소의 진정 기술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림자는 발작을 멈추지 않았고 스스로를 심하게 물어뜯으며 자해하기 시작했다. 그림자 괜찮아. 진정해. 지훈은 다급하게 녀석의 이름을 불렀지만 소용없었다. 녀석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그때 지훈의 머릿속에 낡은 수첩 속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셰퍼드견이 발작을 일으켰을 때 그가 우연히 사용했던 교감 유도 기술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 기술이 아니었다. 동물과 영혼으로 소통하는 듯한 지훈만의 특별한 능력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는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는 재빨리 계집 안으로 들어가 발작하는 그림자를 품에 안았다. 그림자는 본능적으로 지훈의 팔을 물어뜯었고 그의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지훈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림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자신의 이마를 녀석의 이마에 맞대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마치 주문을 외우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조련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진심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어. 네 고통은 내가 다 가져갈게. 괜찮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발작하며 날뛰던 그림자의 몸이 서서히 굳어갔다. 녀석의 충혈되었던 눈에서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지훈을 향한 경계심이 점차 옅어졌다. 녀석의 몸에서 힘이 빠지더니 이내 지훈의 품에 축 늘어졌다. 격렬했던 발작은 거짓말처럼 멈췄다. 지훈의 품에 안긴 그림자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안도감과 의존적인 감정이 맴돌았다. 지훈의 팔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보호소 문이 열리며 민서가 들어섰다. 민서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호소를 자주 찾아와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이었다. 그녀는 물품을 두고 가는 길에 그림자의 발작 소리를 듣고 달려온 참이었다. 그녀는 계집 안에 지훈이 피투성이인 채 그림자를 안고 있는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그리고는 녀석의 발작이 멈추고 지훈의 품에 안겨 진정하는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어 그 순간을 영상으로 담았다. 그 장면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경이로웠다. 민서는 지훈이 평범한 동물보호소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그림자는 놀랍도록 차분해져 있었다. 녀석은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고 지훈이 다가가면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다. 지훈의 팔에는 여전히 녀석의 이빨 자국이 선명했지만 지훈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그림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한편 지훈은 그림자의 과거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는 고속도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주변 지역의 동물병원과 동물 관련 커뮤니티에 문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림자를 버린 잔인한 남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이강민. 그는 지역에서 악명 높은 개 투견 도박 조직과 연관된 인물이었다. 그림자는 투견에 사용되던 개였던 것이다. 이강민은 온라인에 그림자가 구조되는 영상과 지훈이 그림자를 진정시키는 영상이 퍼지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혹시라도 자신이 했던 일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두려웠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지훈과 보호소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익명의 메시지를 보내 지훈을 위협했다. 내까짓 게 뭔데 남의 개의 간섭이야. 그게 당장 풀어줘라. 안 그럼 내 보호소 불에 타버릴 수도 있어. 이강민의 위협은 지훈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그는 단순히 그림자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이강민 같은 악질적인 인간들을 뿌리 뽑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 안에는 동물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함께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전사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림자가 지훈의 발치에 다가와 그의 손에 코를 비볐다. 녀석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지훈의 손을 잡은 녀석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가 어려 있었다. 이강민의 협박 메시지는 지훈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그림자를 향한 그의 잔혹한 학대, 그리고 이제는 보호소까지 위협하려는 그의 악랄함은 지훈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지훈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림자의 죽은 동료,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을 지켜주었던 셰퍼드견의 아픈 기억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이강민을 반드시 응징해야만 했다. 김민서로부터 받은 정보는 이강민의 음모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강민은 단순히 투견을 즐기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지역에서 불법 동물 사용 및 투견 도박을 주도하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었다. 그는 그림자와 같은 귀한 품종의 개들을 납치하고 잔인하게 훈련시켜 투견에 이용했으며 쓸모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악마 같은 존재였다. 민서는 이강민이 지훈의 보호소 위치와 지훈의 과거 정보까지 캐내고 있음을 알렸다. 이강민은 지훈을 동물학대범으로 몰아쓰고 그의 보호소를 폐쇄시키려 할 것이었다. 며칠 후 이강민은 노골적인 도발을 시작했다. 보호소 주변에 수상한 차량들이 어슬렁거렸고 밤에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보호소 담벼락에 낙서를 하거나 심지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던져놓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지훈의 신경을 긁고 그를 도발하려는 이강민의 수작이었다. 지역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뿐이었다. 지훈은 다시 한번 법과 제도의 무력함을 느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함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지훈은 보호소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다. 그림자는 그의 발치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잠든 그림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의를 다졌다. 그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내들었다. 수첩에는 자신이 과거에 몸담았던 특수궁연훈련 부대에서의 경험과 훈련 방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사실 군을 제대한 특수궁연훈련병이었던 것이다. 그 셰퍼드견은 그의 파트너였고 작전 중 불의의 사고로 잃었던 아픈 기억이 있었다. 그는 이강민이 던진 미끼를 물기로 했다. 이 보호소를 그리고 그림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정 무렵 고요하던 보호소 외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강민이 고용한 깡패들이 보호소 담장을 넘어 침입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들은 보호소를 부수고 그림자를 훔쳐내고 마지막으로 보호소에 불을 지를 계획이었다. 그들은 지훈이 홀로 보호소를 지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다. 지훈은 이미 그들의 침입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보호소 주변에 미리 설치해둔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그림자와 다른 동물들을 가장 안전한 보호소 내부의 방으로 옮긴 후 문을 단단히 잠갔다. 그리고는 깡패들이 진입할 만한 동선에 작은 함정들을 설치했다. 부서지기 쉬운 나무판, 미끄러운 기름통,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그물망까지.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이 공간을 그들만의 전장으로 만들었다. 이봐. 다들 뭐해? 저 약골놈 잡아오고. 개부터 끌어내. 이강민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그는 보호소 외곽에 서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불을 붙일 기름통과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광기가 번뜩였다. 깡패들은 보호소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들의 발소리가 쿵, 쿵, 쿵 울려 퍼졌지만 지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깡패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보호소 내부를 수색했다. 그때 깡패 중 한 명이 미끄러운 기름통을 밟고 꽈당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어서 다른 깡패들은 그물이 걸려 넘어지거나 낡은 나무판이 부서지며 발이 빠졌다. 순식간에 혼란에 빠진 깡패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고성을 질렀다. 이게 뭐야 함정이야. 지훈은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을 지켜봤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과거 훈련에서 익힌 전술과 지형지물 활용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있었다. 그들을 직접 공격하기보다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 이강민은 부하들이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이 빌어먹을 것들아, 얼른 가서 그 개를 끌어내라고. 그리고 저 보호소에 불을 질러. 그는 라이터를 켜고 기름통을 보호소 입구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불길이 맹렬하게 번져나갔고 매캐한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했다.
불이었다. 그의 아픈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불. 그는 다른 동물들이 위험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서둘러 소화기를 찾아 불을 끄려 했다. 그러나 깡패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들은 불길을 뚫고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저 새끼 잡아개는 나중에라도 잡으면 돼. 저 새끼부터 끝장내. 이강민이 소리쳤다. 지훈은 소화기를 들고 깡패들을 상대해야 했다. 그는 소화기 분말을 뿌려 깡패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소화기를 휘둘러 그들을 제압했다. 깡패들은 연기와 분말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지훈의 능숙한 방역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하지만 그들의 숫자는 여전히 압도적이었고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그림자가 갇혀있는 방에서는 녀석의 불안한 으르렁거림이 들려왔다. 지훈은 고립되었다. 보호소는 불길에 휩싸였고 깡패들은 그를 노리고 있었다. 민서는 지훈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지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불안감에 떨며 경찰에 재차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빨리 와주세요. 불이 났어요. 지훈 오빠가 위험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불길은 보호소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올랐고 지훈의 몸은 점점 지쳐갔다. 그는 소화기를 들고 깡패들에게 맞서면서도 그림자가 갇힌 방을 주시했다. 그는 그림자를 지켜야 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 안에는 생존을 향한 강렬한 본능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전사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불길이 보호소에 목재 구조물을 집어삼키며 맹렬하게 타올랐다. 매캐한 연기가 지훈의 폐속으로 파고들었고 시야는 뿌옇게 흐려졌다. 이강민이 고용한 깡패들은 불길을 틈타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그림자가 갇힌 방에서는 녀석의 절규에 가까운 으르렁거림이 들려왔다. 지훈은 마치 불지옥 한가운데 선 듯한 기분이었다. 하하하, 이제 끝이야. 이 보호소도 네가 아끼는 개들도 모두 잿더미가 될 거라고 네까짓게 감히 나를 건드려. 이강민의 광기, 어린 비웃음이 불길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네가 그렇게 아끼던 그 셰퍼드 견도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잖아. 너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겁쟁이야. 그 말은 지훈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였다. 셰퍼드 견, 어린 시절 자신을 지켜주려다 싸늘한 주검이 된 충직한 동반자. 그 끔찍한 기억은 지훈의 가장 깊은 상처였다. 불길 속에서 셰퍼드 견의 슬픈 눈빛이 아른거렸다. 그는 몸을 비틀거렸고 깡패 하나가 휘두른 야구방망이가 그의 어깨를 강타했다. 크윽! 지훈의 입에서 고통 섞인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 위로 깡패들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드리워졌다. 이젠 끝인가 보네. 이 바보 같은 놈. 이강민이 비웃으며 지훈의 머리 위로 발을 들어 올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순간 지훈의 눈에 그림자가 갇힌 방이 들어왔다. 불길이 이미 방의 절반을 집어삼켰고 그림자는 철창 안에서 필사적으로 울부짖고 있었다. 녀석의 눈동자는 과거 셰퍼드견의 눈빛과 똑같은 살려달라는 애원과 함께 절망이 가득했다. 아니다. 그는 약하지 않다. 그는 더 이상 잃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림자를 지킬 것이다. 셰퍼드견에게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이제 그림자에게서 반드시 지킬 것이다. 지훈의 눈빛이 다시 타올랐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아픔을 초월한 불굴의 의지였다. 그는 온몸의 힘을 쥐어짜냈다.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특수궁연훈련병으로서의 모든 경험과 본능이 폭발했다. 그는 쓰러진 자세에서 마치 짐승처럼 튀어 올랐다. 자신을 밟으려던 깡패의 발목을 잡고 그대로 몸을 회전시켜 그를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다. 아 뜨거. 깡패는 뜨거움에 비명을 지르며 불길 속에서 발버둥 쳤다. 이어서 지훈은 다른 깡패의 야구방망이를 낚아채고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고 그 끝으로 깡패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다. 깡패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졌다. 그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으며 치명적이었다. 연기와 불길 속에서도 그의 동작은 물 흐르듯 유려했다. 저 새끼 미쳤나봐. 이젠 진짜로 죽일 생각이야. 깡패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강민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 말도 안 돼. 저놈이 어떻게. 그는 총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지훈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 지훈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드리워졌다. 이강민이 총을 뽑으려는 찰나. 지훈은 그의 손목을 낚아채고 권총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이강민의 몸을 붙잡고 불길 속으로 밀어 넣었다. 크악 뜨거워. 이 미친놈아. 이강민은 비명을 질렀다. 그의 등 뒤로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그 순간 지훈은 이강민의 목에 매달려 있는 작은 목걸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투견 도박 조직의 상징이었다. 지훈은 그 목걸이를 낚아채듯 끊어내고 이강민의 멱살을 잡고 그를 불길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던 녹음기를 간신히 낚아챘다. 녹음기는 이강민이 투견 도박 계획과 동물 학대에 대해 자랑하듯 이야기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내 놈이 저지른 모든 죄가 이 안에 담겨 있다. 내 놈은 이제 끝이다. 지훈은 녹음기를 이강민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강민은 녹음기를 보고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빛에는 순수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녹음되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지훈은 그의 팔을 비틀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바로 그때 보호소 외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가 신고한 경찰차와 소방차였다. 경찰과 소방관들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보호소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불길 속에서 지훈이 수많은 깡패들을 제압하고 이강민을 붙잡고 있는 모습. 지훈 오빠 민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경찰과 함께 달려왔다. 지훈은 이강민을 바닥에 내던지고 불길 속에서 그림자가 갇힌 방으로 향했다. 불길은 이미 방의 절반을 집어삼켰고 철창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훈은 소방관들에게 저 안에 개가 있습니다. 빨리 구조해주세요. 라고 외쳤다. 소방관들이 진압을 시작했고 지훈은 뜨거운 철창을 맨손으로 열려 했다. 그의 손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울부짖었고 지훈은 녀석의 눈빛에서 강렬한 생존 의지를 보았다. 콰드득 마침내 철창이 열렸다. 지훈은 그림자를 품에 안고 불길을 헤치고 나왔다. 그림자는 지훈의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 녀석은 지훈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이강민, 그리고 네 깡패들 모두 체포한다. 경찰관들이 이강민과 깡패들을 체포하며 수갑을 채웠다. 이강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겁에 질린 눈으로 지훈과 그림자를 번갈아 바라봤다. 더 이상 그에게서는 악랄한 개 투견 조직의 보스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훈은 그림자를 품에 안은 채 경찰관들에게 이강민의 목걸이와 녹음기를 건넸다. 이것이 모든 증거입니다. 이자는 동물 학대와 불법 투견 도박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정의감이 담겨 있었다. 경찰과 소방관들은 지훈의 용기와 침착함에 감탄했다. 그들은 지훈이 평범한 동물보호소 직원이 아님을 다시 한번 직감했다. 민서는 지훈에게 달려와 그의 피투성이인 팔을 보고 오열했다. 오빠 괜찮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지훈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민서야. 이제 다 괜찮아. 그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그는 그림자를 바라봤다. 그림자는 지훈의 팔을 핥으며 충성심을 보였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승리했다. 지훈은 자신이 잃었던 것을 되찾았다.
단순히 그림자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이강민과 그의 깡패들이 체포되고 보호소의 불길이 잡히자 새벽의 어둠은 서서히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동터 오고 있었다. 지우는 연기에 그을린 얼굴로 그림자를 품에 안은 채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의 팔에 난 깊은 상처는 쓰라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고통도 대신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림자 역시 지훈의 품에 안겨 안정을 되찾은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지훈을 향한 깊은 신뢰와 충성심이 가득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잔인한 투견 조직 보스와 맞서 싸운 동물보호소의 영웅. 지훈의 이야기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이강민이 저지른 불법 투견 도박과 동물 학대, 그리고 보호소 방화 시도에 대한 증거들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특히 지훈이 불길 속에서 간신히 구해낸 녹음기는 이강민의 모든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강민과 그의 깡패들은 조직폭력, 동물 학대, 방화, 살인 미수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운영하던 불법 투견장과 동물 사육시설은 모두 폐쇄되었고 학대당하던 수많은 동물들이 구조되었다. 이강민이 쌓아 올린 잔혹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지훈은 다시 보호소로 돌아와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불에 탄 보호소는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지훈의 용감한 행동에 감동받은 시민들과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정부의 지원까지 이어졌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보호소 복구 작업에 동참했고 익명의 기부금과 물품들이 쇄도했다. 지훈이 빗속에서 아기 고양이를 구했던 영상이 온라인에서 재조명되면서 그의 진심과 선행이 더욱 널리 알려진 덕분이었다. 며칠 만에 보호소는 이전보다 훨씬 크고 쾌적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새로운 계집들이 들어섰고 동물들을 위한 놀이터와 치료실까지 마련되었다. 지훈은 보호소에 다시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그림자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녀석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지훈의 가장 충직한 동반자가 되었다. 녀석은 지훈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그의 손길에 행복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어느 날 보호소로 민서가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가 들려 있었다. 민서는 복구된 보호소를 둘러보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빠, 정말 대단해요. 오빠 덕분에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새 삶을 찾았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 일은 없어. 다들 도와준 덕분이지. 민서는 지훈의 팔에 난 상처를 바라봤다. 하지만 오빠가 이강민이랑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빠는 진짜 영웅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민서의 시선을 피하며 묵묵히 그림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영웅이라고 불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서의 말에서 그는 자신이 이강민과의 싸움을 통해 단순히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치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그림자도 이젠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빠 덕분이에요. 민서가 그림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림자는 민서에게도 경계심을 풀고 꼬리를 살랑거렸다. 지훈은 그림자의 눈을 들여다봤다. 녀석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아닌 미래를 향한 밝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이강민과의 싸움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영혼이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의 삶을 구했고 그림자는 그의 삶을 구원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민서야. 지훈이 나직이 말했다. 우리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지 않을래?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는 단순히 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동물 학대 예방과 유기 동물 구조를 위한 더 큰 비전을 꿈꾸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화와 함께 새로운 목적을 찾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쉼 없이 흘러 보호소가 재건되고 지훈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 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지훈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던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동물 재활 및 교육센터의 총괄 책임자로서 동물 보호 분야의 선구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센터는 단순한 보호소를 넘어 학대받거나 유기된 동물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지훈은 자신이 개발한 정신적 교감 훈련법을 통해 수많은 동물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했다. 그의 훈련법은 단순히 복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눈을 통해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고통을 이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의 독특한 능력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센터를 거쳐간 동물들은 기적처럼 회복되어 새로운 가족을 찾거나 혹은 치료견, 안내견 등 사회에 봉사하는 훌륭한 존재로 성장했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사람과의 교류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삶은 동물들과 사람들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의 가장 충직한 동반자이자 센터의 상징이 된 그림자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녀석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림자는 지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다른 트라우마견들의 치유를 돕는 뛰어난 치료견 에리오 크리체로 활동했다. 녀석의 온화한 눈빛과 안정적인 태도는 상처받은 동물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지훈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민서는 이제 센터의 핵심 운영진이자 지훈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로 성장했다. 그녀는 동물 행동학을 전공하며 지훈의 훈련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느끼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센터의 모든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지훈과 함께 동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했다. 어느 맑은 여름날, 센터에 확장 개소식이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물보호 운동가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지훈의 활약에 감동받은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지훈은 단상에 올라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의 잔혹함에 상처받은 생명들이 다시 사랑을 배우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희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청중의 가슴을 울렸고 뜨거운 박수와 함께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개소식 후 지훈은 센터 한편에 마련된 작은 기념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불타는 고속도로에서 찍힌 그림자의 사진, 그리고 이강민 조직의 불법 투견 현장에서 구조된 동물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곳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린 시절에 지훈이 셰퍼드견 옆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그 아래에는 셰퍼드견의 목줄과 함께 사랑하는 파트너, 그날의 약속을 지켰어 라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지훈은 사진을 말없이 바라봤다.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은 없었다. 대신 깊은 평화와 감사가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는 셰퍼드견에게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그림자를 통해 지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구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은 이제 새로운 훈련법과 치유 사례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그는 수첩을 조용히 가슴에 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센터 밖. 푸른 잔디밭에는 그림자가 여러 마리의 구조견들과 함께 해맑게 뛰어놀고 있었다. 녀석은 이제 완전히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민서와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동물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지훈에게 들려왔다. 지훈은 따스한 햇살 아래 평화롭게 뛰어노는 동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행복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한 무리의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영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뿌린 사랑과 희망의 씨앗은 수많은 생명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날 것이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와 사랑으로 빛을 찾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거나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